안녕하세요. 최강사주입니다. 저번 2강은 을목일주 부자사주 박찬호 선수의 좋은 예시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3강은 병화일주 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했나, 이 주제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명주는 전 허경영 총재님의 명주로서 기축년, 병자월, 병신일, 임진시에 태어난 명주입니다. 이 병신일주로서 내가 처한 자리에 언제든지 편재, 경금과 편관, 임수를 쓸 수 있는 구조로서 결국 나중에 운이 허락한다면 장년기 이후에 이 재관을 성취할 수 있는 암시를 하고 있는 명주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 시간에도 똑같이 했듯이 이 재성과 관성, 이 12운성으로 대입해서 금묘화실론에 입각해서 한번 궁성론 이론으로 대입해서 궁의 세기, 이 별의 세기를 한번 관측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금, 내가 좋아하는 경금이 신축의 음양오행 이육식합자로서 이론이 성립되지 않아 이 경금을 취할 수 없고 축중 신금을 취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축이라는 육식과자는 성립하지 않아 이 경금을, 내가 깔고 있는 돈을 취용할 수 없는 이런 초년기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축양, 이 신금의 축에 좌하면은 신축양지, 12운성으로 양지에 해당합니다. 이 양이라는 것은 기르다, 양육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확한 이치로 이 산모가 태아를 이렇게 배에 이렇게 잉태하고 있는 모습, 이게 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축양은 고지로서 이 재성이 이 묘고지에 있다는 것은 조부모의 그 유력한 그 재물, 왕성한 재물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와 합의되지 않고 나와 같은 기운인 이 경금을 취할 수 없는 관계로 나와 단절됐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초년기에 1살에서 20살을 말하는 이 초년기에 재적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12운성적으로 이 양은 1000살에 해당됩니다. 이 정제가 1000살에 있다는 것은 결국 하늘의 도움, 이런 하늘에 의지하고 종교에 귀의하는 이런 형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조부모의 돈으로서 조부모가 부자임을 암시하고 있지만은 이 연주의 이 신금, 정제는 결국 나와 합을 이루지 못해 신이라는 유식자자는 성립하지 못해 결국 내가 취용할 수 없는 돈으로서 이때 고생을 했다는 것을 암시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부모 입장에 연주는 조부모 공으로서 우리 부모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부모가 거부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암시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월주로 넘어와서, 월주는 20에서 40 중년을 의미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내가 성인으로서 재적 활동도 할 수 있고 사회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경금, 편재, 임수, 편관을 좌해서
이 별들의 세기를 관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운성법입니다. 자, 경금 편제를 이렇게 좌하면 12운성으로 사지가 됩니다. 이 사지라는 것은 에너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너지 죽었다, 없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중년 구간에 결국 재적 성취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공의 유무, 어떤 계기 발판은 재성 하나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공은 오히려 관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깔고 있는 임수를 이렇게 좌하면은 임자, 제왕의 12운성 제왕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왕지는 장성살로서 12인살 장성살로서 장군을 의미합니다. 군대를 의미하고 대장을 의미합니다. 이 구간에 어떤 유력한 조직이나 어떤 강한 이런 정부의 도움을 받는, 아니면 그런 곳에 소속돼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관성을 등에 지고 일할 수 있는 시기임을 우리는 암시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재성이 사지에 있지만은 이 관성이 제왕지에 이력해서 이 성공의 형태는 재성도 중요하나 관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관성이 제왕지에 있다는 것, 결국 유력한 조직, 유력한 인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의 일대기에 보면은 이 구간에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인 회장님의 양아들로 활동을 했고, 그 이병철 회장님의 소개로 전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요원으로 활동을 했다고 본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성의 기운을 가진 관성과 함께하는 시기가 이 구간이 20살에서 40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록 재적 성취는 떨어지나 내 직장이나 내가 일하는 조직이 이 장성에 해당한다는 것은 유력한 인사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론으로 넘어와서, 이론은 나의 에너지, 내가 부릴 수 있는 이 편관, 임수와 편재, 경금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40을 불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혹은 아니불에 유혹할 혹, 절대 다른 거에 흔들리지 않는 내 근이 되는 이 자리로서, 이 구간으로서 이 불혹이 장년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불혹의 구간에 40에서 60을 말하는 이 구간에 편재, 경금을 좌하면은 경신으로서, 경신은 12운성법으로 건록지에 해당합니다. 건록은 그냥 기고만장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 표현 하나로 끝나는 대목입니다. 기가 만장하다, 기고가 만장하다, 기세가 드높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이 재성의 에너지입니다. 이때 어떻게 이 재성을 획득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때부터 큰 돈을 벌어 대권에 여러 번 도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임수도 신중의 장생지로서, 임신은 12운성으로 장생지로서 드디어 내 관성이 태어나는, 드디어 내 관성이 태어났다는 게 장생지 의미입니다.
이 장생지하고 이 건록지와 이렇게 재생살, 즉 편재와 편관 임수와 이 재생관의 에너지를 받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돈을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내가 유명세를 타고 싶고, 그리고 나라의 인정을 받고 싶고, 정부의 어떤 인정을 받고 공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재생관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때 큰 비용을 부담하고 이렇게 대권에 여러 번 도전했음을 우리는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재생살의 에너지로, 이 살은 관으로서 결국 돈으로 명예를 취하려는 이런 모습이, 이런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이 편제가 신의 자에서 건록지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쯤에 말했듯이 기고만장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12신살로는 건록지는 망신살로서 내가 너무 잘난 것을 믿고 너무 기고만장해서 한 번은 실수한다는 뜻입니다. 결코 망신살 자체가 나쁜 살은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의연해지고 더 좀 숙연해지지 못해서 너무 딱딱하고 너무 쭈뼛해서 한 번은 이런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지, 이 12운성 건록지의 망신살은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망신 탄다 그래서 안 좋다, 이런 의미는 건록과 부합하지 않는 의미로서 한 번은 몸이 다친다, 내 기운을 너무 믿고 한 번은 내 몸이 상할 일이 있다라고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년 60에서 마지막까지 이 말년, 이 임수가 다른 건 안 봐도 됩니다. 이 말년 신자진 이렇게 관국을 짜고 있는, 이 삼합을 짜고 있는 삼합의 세력이 이루어져서 결국 시공론으로 이 기운이 결국 이 진중의 관성의 창고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앉은 자리에서 임수가 이렇게 시간에 투간을 했습니다. 임수는 관살이고 명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허경영 총재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간에 이렇게 관성이 투과했다는 것을 고서에는 시상일이 편관격이라고, 시상일위 편관격,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시상에 국의 세력이 합쳐져서 근이 강한데 이렇게 투항까지 했으니 모든 국민이 알아주는 이런 위인이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까지 평탄한 삶을 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분으로 남을 것이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의 명조를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긴데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어서 한 분이 말씀을 해서 제가 간략하게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허경영 총재님이 어렸을 때 아버니를 여의시고 조실부모해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라는 질문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본원 병신일주의 인성 어머니는
을신이 성립이 되지 않아 갑신, 이 갑목, 편인을 어머니 성으로 쓰는 분입니다. 을신은 성립되지 않아 인성인 편인을 어머니로 쓰는 명조로서 이 편인 갑목과 합하는 기토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은 꼭 정인이 어머니고 편제가 아버지라는 이론은 그것은 우스운 이치입니다. 결국 내 앉은 자리 근과 육식갑자론, 음양론이 일치해야 하고 인성으로 편인 인성을 나누지 않고 내 근과 합할 수 있고 내 근과 음양이 같은 이런 육식갑자가 나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을신은 정인 을신은 성립하지 않아 갑신으로 편인으로 어머니를 삼는 이 허경영님의 모습입니다. 이 갑목은 편인으로서 내가 합하는 오행, 내가 합하는 오행이 아버지임을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갑기합에서 이 기토로서 기토가 이렇게 연간에 투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기토가 축에 자, 좌, 임, 묘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좌자 임묘의 형상을 띠고 있다는 것은 무력하다, 아니면은 내가 어디에 갇혀 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무력하다, 관 속에 창고에 갇혀 있는 내 육신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허경영 주님의 일대기를 보면은 경인년에 기축구간 경인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아버님이 기축구간 경인년에 돌아가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갑신으로서 편인이 합하는 이 기토가 아버지 성입니다. 절대 편제가 아버지 성이라는 이런 논리는 이제는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 어머니와 합하는 오행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본원이 태어나고 내 일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기토가 아버지로서 이 아버지가 이 좌자 임묘해서 묘궁에 12운성으로 묘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묘궁이라는 것은 무력하다, 힘이 약하다, 아니면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인년에 아버지가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어떤 빨치산, 어떤 반공 이런 죄로 사형이 언도돼 돌아가십니다. 기인은 12운성으로 사지에 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간한 아버지가 좌자임묘돼서 묘궁에 있는데 이렇게 년운에서 경인년에 이렇게 기토가 인을 보면은, 인의 운이 오면은 사지가 되어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명리를 글자 그대로의 에너지를 운성론으로 대입해서 살펴야지 말도 안 되는 용신론을 찾고 대운에 대입해서 짜맞추기로 이런 명리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 명리로 인해 저도 10년 이상 고생을 했습니다. 이 용신법은 중국
이쪽에서 떠도는 원래 그 어떤 방법으로 실은 비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상론부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그냥 일괄된 어떤 그런 공식입니다. 근데 이 비기가 많이 불타고, 우리나라에도 이 비기가 있었는데, 운성문 비기가 있었는데 그 일본인들에게 그 많이 불타고 없어지고 했다는 것을 조선시대 때 그 역사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늘과 땅의 기운을 알아야지 이 명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궁성, 하늘이 성이고 별이 성이고 결국 땅이 궁입니다. 이 천권과 지지는 궁성법에 대입해서 이 성의 세기를 측정하는 것이 명리인 것입니다. 자, 긴 동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강의는 정화일주 유명인 명조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